안녕하세요. 아, 네, 시험은 잘 보셨어요? 예. 오늘 몇 회 볼까 해가지고 혹시 33회 열심히 풀어보고 오셨어요? 예. 예, 그것도 공부예요. 이렇게 풀어보시고 여기 와서 듣고 그게 이제 공부니까 게으르지 마시고 기출만 문제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고로 33회 작년 기출 문제인데 우리 공법에서 이 작년 기출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 생소한 문제도 많고 그래서 좀 이따 우리 문제를 보면 제가 여기 보면 몇 회 최근 10여 년 동안 이 파트에서 몇 회 출제됐는지 이게 출제 문항을 적어놨으니까 여기서 이게 출제가 기본적으로 2, 3회 이상 출제된 것들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1회 한 번 출제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보시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다음에도 또 이런 관련 부분에서 또 출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1번 문제. 이게 종합형의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키워드들 작업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41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종합형의 문제가 최근 10개 년 동안 3회가 출제가 됐어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이 같이 물어봤는데 첫 번째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용도지구죠?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가 뭐예요?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해요, 완화해요? 완화, 특정 시설의 입지. 근데 복합용도지구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지정한지 이건 기억하셔야 돼.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나요? 상업지역은 안 되고 주거지역 중에서 무슨 지역?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합용도지구 지정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없고 공업지역이 좀 아쉬운 지역이 어디예요?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는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어디다 지정할 수 있다고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면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 개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건 기억해 주셔야 될 지문이고. 그 다음에 자 2번은 대도시 시장은 재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해야 된다. 이거 용도지구 지정 목적 물어본 거잖아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뭐예요? 특정 주거 그리고 주거, 교육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이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그래서 이 보호 목적이지 재반복의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럼 이건 뭘 지정해야겠어요? 재반복의 우려 쓰면 재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뭐예요? 방제지구잖아요. 방제지구. 그래서 재해 반복의 우려가 발생한 지역은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방제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이런 재반복 이게 나오면 방제지구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지문도 자주 나왔던 지문이에요.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배웠어요. 그리고 또 그 행위제한도 배우잖아요. 그런데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청사라든지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는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용도지역이 나와도 맞고 여기가 용도지구가 나와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심하거든.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건축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가 틀렸어요? 건축 제한이 적용된다. 이 말이 틀렸죠.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나와도 맞는데 여기가 용도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용도구역은 센 놈이기 때문에 용도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건축 제한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된다. 이 말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제한 특례죠. 바다가 육지라면, 자, 우리 매립 제한 특례는 여러 번 정리했죠.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 바다가 육지가 됐는데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다면 그때는 매립 준공인가일에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보죠. 그러나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다거나 또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고 걸치면 그때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른 경우잖아요.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죠.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그러면 안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무슨 지역이다라고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경우냐 다른 경우냐 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그래서 요 지문도 자주 나왔던 지문이니까 4번 지문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특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특례 5개 있죠. 5개 있는데 그중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해당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5번 지문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5번이 맞다.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전체를 물어본 종합형의 문제다. 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답만 외우지 마시고 여기 있는 시험은 똑같이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여기 있는 지문들이 틀린 문제가 틀린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옳은 지문이 틀린 지문 나오니까 여기 있는 지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42번은 개발행위입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토건을 족불하면 형을 받는다. 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행위 이 파트는 허가는 최근 10개 년 동안 6번이나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뭐 5번 이상 나왔다 그러면 매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개발행위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자, 먼저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친. 여러분이 토건을 족불하면 형을 받는다 할 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죠. 개발행위 허가해 주세요 신청해. 누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해요? 자, 개발행위를 하는 자 여러분이, 그죠? 행위자. 누구한테 허가 신청해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 즉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사람은 우리의 관할구역장 6명이죠.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시장, 군수.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한테 허가받아요. 구청장은 허가권자 아닙니다. 6명한테 허가받아. 그러면 여기서는 허가 처분한단 말은 허가도 하고 불허가도 하겠죠. 자, 그런데 개발행위 절차에 허가권자가 허가 불허가 할 때 절차, 관련 인허가 의뢰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또 때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야 될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야 돼요. 개발행위 절차에 심의가 있어요. 그런데 허가권자가 심의 대상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허가해주면 개발행위 신청한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절차 생략하고 개발행위 허가해주면 좋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방사업이라는 게 뭐였어요? 사방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방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 그때는 허가권자는 심의 없이 허가해줘라. 좋은 일이니까 심의 생략하고 허가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 생략하고 허가하는 게 이런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나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계획대로 하잖아요. 이쁘니까 이 절차 생략하고, 그래서 이쁜 짓 하면 심의 생략하고 허가해 주는 거예요. 이쁜 짓이에요, 이쁜 짓이 아니에요?
이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짓이면 심의 생략한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가 아니라 사방사업, 쪽 있는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 허가는 심의 없이, 요 심의 없이 허가해줘라. 이런 지문을 하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 2번은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용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 분할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개발행 허가 대상이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이죠. 자, 근데 이 허가받는 분할은 뭐 녹과 농자 분할이라든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의 분할이라든지 너비 5m 이하로 분할. 그러나 이 분할도 이러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허가 없이 가능한 분할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첫 번째가 사도 그리고 또 공공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분할이라든지 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서 지용도면 작성 고시해야 되죠. 이런 지용도면 고시가 된 분할은 허가를 받아요. 허가 없이 가능해요. 지용도면 고시가 된 분할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 없이 가능한 분할 여기도 요 관련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나중에 오늘 가셔서 다시 복습하실 거죠? 그래서 이 개발행위 파트 가서 관련 부분들 지문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허가 없이 가능한 분할 5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용도면 고시가 된 분할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은 개발행위 제한을 물었어요. 자 우리 개발행위 파트에 개발행위 제한 있죠? 제한은 누가 해요? 제한은 다 할 수 있잖아요. 허가권자는 6명이지만 제한은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는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면 1회 하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사유가 5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한이 연장이 되는 게 있고 연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한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한해야 돼요. 제한을 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제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장이 제한한다. 그러면 어느 심의? 항상 심의는 동급끼리 하라고 했잖아요.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이들이 제한할 때는 해당 지역에 여기는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고 그리고 이들이 제한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는데 제한을 연장할 때는 심의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고 제한을 연장할 때는 1회 하나 2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은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3번은 국장이 제한한다는 말 나왔고 그 다음 제한 사유는 재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이런 지역은 제한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러면 이런 사유가 해당되면 국장이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근데 국장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러면 틀려요. 제한권자는 다 그리고 제한 사유 이런 사유는 제한 사유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제한을 연장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 지문도 기억을 꼭 하시고 여기는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에요. 자 맞는 지문이다. 자 그다음에 또 4번도 개발행위 제한을 물었어요. 그런데 제한기간 우리 법에 제한 사유가 5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 하지마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수립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좀 기다려라고 개발행위 하지마라고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할 수 있죠. 그죠? 제한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한을 할 때는 항상 기간이 있죠. 제한기간은 원칙은 몇 년이라고요? 제한기간은 10년이 나오면 안 돼요. 제한기간은 원래는 1회 하나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어요.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1회 하나요 3년 이내. 다만 제한 사유 중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제한은 1회 하나요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제한을 하더라도 제한기간이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데 이렇게 이런 사유로 제한할 때는 시도의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제한합니다.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된 사항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 제한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1-3. 단 연장은 1-2에서 연장 가능하다. 제한은 절대 1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개발행위 제한. 자,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요 부분도 우리 시험에 2번이나 지문이 나왔어요.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6가지잖아요. 6가지. 토건을 적부라면 형을 받는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적치. 그죠? 그러면 허가 받았으면 개발행위를 마쳤으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준공검사, 개발행위 허가란 허가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은 준공검사 받아요? 토지의 물리적 힘이 가해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는 준공검사 받지만 허가는 받았지만 준공검사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뭐예요? 토지 분할은 정말 땅 가르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공부상 나누는 거라고 그랬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적치. 분할과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6가지, 준공검사는 4가지. 근데 2가지는 준공검사 안 받아요. 자, 뭐와 무엇은? 분할과 저기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자,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디다 틀렸어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받지 않아도 되는 건 무엇을 안 받는다고요? 분할과 적치는. 그리고 또 설사 준공검사를 받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준공검사는 개발행위 허가권자한테 준공검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가 완료됐으면 준공검사 받을 때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준공검사 받는 것이지 시도의사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6명이었잖아요. 관할구역장. 그래서 분할과 적치는 준공검사 안 받는다. 이 질문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답은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이고 나머지 어디가 틀렸는지 꼭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지문은 꼭 기억하시고, 제한할 때는 심의 거쳐 제한한다. 근데 제한을 연장할 때는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자, 이런 분들 6번이나 출제가 됐으니까 꼭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은 최근 우리 시험에 3번. 최근 이게 성장관리계획 처음에 이제 최근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계속 연달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 있다. 여기 또 뒤에 이제 우리 국토계획부 개발행위 파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뭐부터 먼저 지정해야 돼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돼야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죠. 성장관리계획은 제가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성장관리계획대로 개발행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여러분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니까 좀 더 질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건폐율 완화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플러스 10 올라가서 완화시켜주고, 용적률 완화는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용적률 완화돼요. 얼마까지? 125%까지 완화된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계획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성장관리계획은 어디서 수립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는데 어디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주거적, 상업적, 그리고 공업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 질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우리 6명이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행 허가권자가. 공업지역 중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어디다 틀렸어요?
공업적 나오면 안 되고 주상공은 나오면 안 돼요. 뒤에 지문이 틀린 게 아니라 녹관농자의 시가화가 예상되거나 녹관농자의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녹관농자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기타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주거상호공업자가 아니고 무슨 지역이라고요? 녹관농자, 녹관농자, 녹관농자의 녹관농자가 뭔지 알죠? 자, 이거 뭐예요? 그러면 안 돼. 자, 녹관농자 이 지역에. 그래서 이게 틀렸고. 그러면 이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여러분은 성장관리계획대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건폐율, 용적률 완화한다고 그랬죠? 여기 주상공 아니다. 이거 써놨네. 자, 그러면 자, 여기 관리지역에는 무슨 지역이 있어요? 보존관리지역은 보존관리도 있고 생산관리도 있고 계획관리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이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건폐율 완화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플러스 몰려 준다는 이야기야. 원래는 관리지역은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다 얼마예요? 모든 녹지지역 다 20이고 그리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40이고 나머지 관리지역은 20. 도시가 아닌 지역도 20이잖아요, 다. 그죠? 건폐율 20이죠? 근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자, 거기 있는 생산 녹지지역, 녹지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됐대. 녹지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20이잖아요. 근데 플러스 올라가니까 여기는 생산 녹지지역은 30%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맞죠? 2번.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플러스 올라가요. 근데 여기 이 지역들은 다 건폐율이 20인 지역이잖아요. 계획관리지역만 40이잖아.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30% 이하. 플러스 올라갔으니까 30% 이하에서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존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관리지역이니까. 그런데 보존관리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이 수립 구역이 지정되고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됐을 때 건폐율 완화는 있지만 용적률 완화는 없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어디에서만?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원래 용적률이 계획관리지역 100%잖아요. 그런데 125%에서 완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산 보존 관리지역은 용적률 완화가 없어 건폐율 플러스 10에서 30% 이하에서 건폐율 완화할 수 있지만 용적률 완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존 관리지역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야 돼? 계획 관리지역에서 125%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가 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시정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거. 관리계획 내용, 지구기사지 하면서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 용도구역이 아닌 것,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그랬죠? 관리계획 내용 아니다 그랬죠?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 내용 아니에요. 우리 6명이 필요하면 또는 이 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시정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는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절차가 있죠. 어떻게 해야 돼? 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7일인가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도 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해요. 자, 여기 여기 뭐가 안 써져 있네. 자, 여기는 14일 이상.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주민 14일 이상 공람하고 그리고 또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지방의회. 그러면 지방의회에서는 60일 이내 의견 제시해야 되고 60일 이내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하고 그러면 관계행정기관장은 30일 이내 의견 제시하고
그리고 심의 거쳐서 심의는 당연히 6명이니까 지방도시계획 심의겠죠. 심의 거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이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수립 절차는 구역 지정 절차 동일하니까 그리고 지정했으면 지정했다라고 공부에 고시하고 이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절차예요. 여기는 다 있어. 그러니까 14일 이상 공람시켜서 의견 듣습니다. 7일이 틀렸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최근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할 것 주상공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답은 3번이 2번이 답이죠. 2번이 답. 자, 그다음에 이 개발행에 따른 공공시설 기소 여기도 작년에 나왔고 그 전에도 출제가 됐고 여기 최근 2회 출제가 됐어요. 개발행에 따른 공공시설 기소.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다 그랬죠. 자,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속. 자, 무상기속입니다. 무상기속의 범위. 어떻게 무상기속되느냐? 새로운 공공시설은 누가 가져요?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조건 무상기속됩니다. 전부 무상기속돼요.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그런데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용도가 폐지돼서 불용이 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누가 가져요?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 행위를 한 자가 가져가지. 그죠? 근데 개발 행위를 한 자가 가져가는데 그 개발 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일 때와 그리고 비행정청일 때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기속 범위가 달라져요. 개발 행위를 해준 자가 행정청이면 금액 상관없이 여기도 전부 무상기속되고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각각 무상기속이에요. 그런데 개발 행위를 해준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는 종래 공공시설은 이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기속된다. 새로 설치되는 비용이 80억이 들었으면 용도가 폐지돼서 불용이 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평가액이 100억이라 하더라도 100억을 다 꿀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상기속한다. 80억에 해당하는 만큼만 무상기속한다. 이 지문이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러면 지금 무상기속의 범위를 봤잖아요. 무상기속. 근데 언제 각각 이 범위 내에서 무상기속이 되는데 언제 무상기속이 됩니까? 무상기속 시기는 이 기속 시기도 체크해 주시고 무상기속 시기는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다. 그럴 때는 공사가 다 끝났으면 준공검사 받고 기속될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통지합니다. 그러면 세목을 통지한 날 각각 무상기속된 걸 봐. 그런데 개발 행위를 해준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는 반대로 먼저 공사가 다 끝나면 기속될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통지하고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각각 기속된 걸로 봐요. 기속 시기. 자, 이런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 써졌네. 여기 있네. 기속 시기. 행정청일 때는 세목 통지, 그리고 비행정청일 때는 준공검사 받음으로써 기속. 요 지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체크하시고 이 무상 기속 시기 여기 있는 거 정리합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가 볼게요.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설명이 있다. 옳은 것은 났는데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했 지금 행정청이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공공시설은 무조건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공공시설은 누가 가지라고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돼요. 그래서 여기가 행정청이 아니어도 1번은 맞는 문장이에요.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1번이 답이죠? 1번이 답이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가 틀렸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번은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된 공공시설,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용도가 폐지돼서 불용이 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어떻게 한다? 그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되나요? 개발행위자 행정청이면 종래 공공시설은
종래 공공시설은 전부 개발행위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되어 행정청이 아닐 때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한 범위 내에서 구속되는 것이고, 개발행위를 해주자 행정청이면 금액 상관없이 전부 무상 기속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문이 틀린 거예요. 행정청이 아닐 때는 요 지문이 맞지만 행정청일 때는 새로 설치되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틀렸고. 자, 그다음에 공공시설 관리청이 불분명하되,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기속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청이 불분명하대. 그럴 때 그 대상이 하천이면 누구를 관리청으로 하고, 하천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 환경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하천일 때는 환경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하천일 때는 환경부 장관을 불분명할 때 환경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공공시설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 그 대상이 도로다. 그러면 도로는 국장을 관리청으로 봐요. 국장. 그리고 기타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천일 때는 불분명할 때, 그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 하천은 환경부 장관, 도로는 국장, 그리고 나머지 모르면 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불분명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관리청에 기속됐거나 개발의 허가를 받은 적에 양도될 공공시설은, 자, 여기 지금 행정청이잖아요. 언제 기속된 거 보냐면 준공검사 받고 그다음에 개발의 허가를 받은 적에 각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어디가 틀렸어요? 행정청일 때는 준공검사 받고 기속될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통지합니다. 그러면 그 세목을 통지한 날 기속된 것을 본다. 기속 시기에 행정청일 때는 세목을 통지한 날, 그리고 행정청이 아닐 때는 준공검사 받음으로써 각각 기속 양도된 걸 본다. 그래서 기속 시기가 지금 틀렸죠? 반대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딱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종래 공공시설은 시내에 있는 땅이라 처분하고 하는데 땅가격이 올라서 처분하게 되면 수익이 100억의 수익이 발생. 근데 새로운 공공시설은 80억의 비용이 들어갔어. 근데 행정청일 때는 금액 상관없이 각각 무상 기속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20억의 수익을 꿀꺽해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꿀꺽해도 된대. 왜? 그 수익금을 당해 도시공객사 외입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으래. 그러니까 수익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익금의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금액 상관없이 각각 무상 기속이 가능합니다. 금액 상관없이 각각 무상 기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수익금의 사용을 제한한다. 그렇게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속. 자, 이런 분들 잘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광역계획권, 우리 이거 참 많이 했던 건데, 그죠? 광역계획권. 그런데 광역계획권 자체로는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광역도시계획 물어보면서 같이 출제는 됐는데, 작년 33회 때 처음으로 광역계획권만 딱 출제를 했어요. 광역계획권이 뭐예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지역이죠?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죠. 근데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죠. 근데 꼭 기억할 것,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 광역계획권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이렇게 시도에,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친대. 이렇게 걸친대. 자, 그럴 때는 우리 인천시하고 경기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 지정된대.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해야 돼? 지정은 국장이. 지정은 단독 지정입니다. 공동 지정 없어요.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는 시군이 있죠. 도 안에 이렇게 묶어서 광역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해.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꼭 정리를 하셔야 돼.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한다. 자, 그래 보시면
옳은 것은 나왔어요.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네. 그러면 이게 둘 이상의 동이면 1이에요, 2예요? 1이잖아요. 2개 이상. 그러니까 여기도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이렇게 걸친다. 그럼 이 시도에 걸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이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은 공동지정 없다고 그랬어요. 수립은 공동수립이지만 지정은 여기는 수립은 광역도시 수립은 같이 공동수립하지만 지정은 단독지정이라고 그랬어요. 내 시도에 걸치면 여기는 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국장. 해당 도시화들이 공동지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여기도 하나의 도구면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지사가 단독 지정하지 도지사는 국장과 공동으로 지정 변경한다 이러면 안 돼. 지정은 단독 지정. 광역계획권 지정은 지정권자는 이들이 지정권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공동으로 지정한다.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광역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의견을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자, 우리 지정할 때 절차 어떻게 지정했어요? 지정 절차는 의심해서 제가 지정 앞에는 항상 심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공식이라고 했어요. 의심해서 지정하고 야 지정했으면 야 니들 지역 지정했다라고 통보하잖아요. 자,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때 도지사가 지정할 때 관계된 지자체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요거였어요. 심의는 동급끼리.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할 때는 여기다가 지정할 때는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도지사가 여기다 지정할 때는 당연히 지금 도도시계획위원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틀렸어요? 3번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든다. 여기는 맞아요.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의사, 시장군 의견 다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틀렸죠.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 도지사면 지방도시계. 여기 항상 광역계획권 요 세팅 하셔야 돼. 여기는 협의심의는 동급이다. 이런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변경은 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정 절차. 변경할 때는 국장이 관계된 여기에 있는 시도의사, 시정군수 의견 든다. 의심해서 지정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심의는 동급끼리 이루어진다.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이 지정권자인데 이들한테 지정해 주세요라고 변경해 주세요라고 요청은 누가 해요? 요청은 다 할 수 있죠. 지정 권한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은 5번이 답이죠. 자, 5번. 자, 정리를 하시고 키워드 지정 절차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도지사는 어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항상 지정 앞에는 심의가 있는데 심의는 동급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키워드 딱 잡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답은 5번이죠.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뭐 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한다 그러면 동급끼리 하라고 그랬잖아요. 심사하고 의논하는 기구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심의를 거칠 사항이 있고 심의가 거치지 않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 심의를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처음 물어본 겁니다. 처음 물어본 거니까 간단하게 여기 있는 것만 한 번만 보시고 다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관련 파트에서 나올 거니까 도시계획위원회만 관련가지고 딱 시험에 또 34에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기서만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셔도 돼. 그러니까 요거 슈거라고 공부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이. 자,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인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심사하고 의논한 기구란 이야기예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고요. 항상 상설기구는 아니고 필요할 때만 모여가지고 심사하고 의논하는 기구예요.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우리 서구 도시계획위원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째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군구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틀렸죠? 둔다.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하고 의논하는 기구죠. 근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죠. 자, 분과위원회에서 임되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시민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본다. 느낌상 봐도 공부 안 한 사람도 맞출 수 있겠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지문들은 모두 반드시 기필코 또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문장들은 대부분은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푸실 때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그렇게 풀면 돼요. 왜? 공법은 워낙 범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의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딱 보였다. 그러면 모든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나. 그렇게 푸셨죠? 그렇게 푸셔야 앞으로 이제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공법은 내공이 쌓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풀면 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공법 점수 잘 맞아요. 마음이 선량한 사람은. 근데 의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 공법 점수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가 공법이 안 나온다. 그럼 나는 마음이 약한 나쁜 사람이구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착한 사람 찍어도 맞아. 착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임상만 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모르는 거 틀렸고. 그 다음 국장이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이 시설 결정의 해제를 공고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은 심의 거친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지문이냐면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있죠.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에서는 10년이 질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내 거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수 청구만 있는 게 아니라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해제 신청할 때 1번, 2번, 3번을 이야기했어요. 먼저 누구한테 해제 신청하냐면 이방권자에게 해제해 주세요라고 해제 신청을 하고, 근데 이방권자가 안 해주면 결정권자한테 해제해 달라고 신청하고, 근데 결정권자가 안 해주면 국장한테 해제 심사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1번, 2번, 3번. 근데 국장이 이제 해제 심사 신청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심사 신청 받았으면 국장은 결정권자에게 야 해제하라고 공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때 공고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공고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3번 지문이 맞는데 어디에서 이런 지문이 나왔는지 보시고 간단히 보세요. 여기는 이 지문 그냥 이래저래하고 있잖아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럴까요? 뭐 우리나라 공산주의예요? 자, 그죠?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뭐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니까 제가. 뭐 있다 그러면 해야지. 그죠? 여기는 열람도 할 수 있고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회의록 공개는 열어서 볼 수도 있고 사본으로 제본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자 5번 시정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이네. 시도지사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어디다 틀렸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6명이 지정하는데 자기가 독단적으로 지정하는지 뭐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하고 또 심의는 맞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나오면 안 되죠. 항상 동급이라고 했잖아요.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아까 우리 정리했던 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명이 지정하는 거예요. 뭐 도지사의 승인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안 돼. 그냥 6명이 이렇게 해서 지정해요. 우리 법이 정한 절차로. 그러니까 여기는 시도지사 의견 청취도 틀렸고, 그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도 틀렸고, 어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지정 나오면 항상 심의가 있는데 항상 동급비율이 이루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건 3번 지문만 맞습니다. 나머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래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가조정구역은 작년 33회 때도 출제됐고 그리고 32회 때도 출제됐죠. 최근 2년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자,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시가조정구역이 뭐라고 했어요?
시가조정구역은 개발행위 하지마라고 개발행위 금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원래 금지지만 우리 법이 정하는 법정된 행위 한해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암기했던 게 시가조정구에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곳 공주가 농가에 가서 광업일을 하다가 총기가 났다 플러스 알파 이렇게 허가받은 사항 기억을 딱 해주셔야 돼. 공주가 농가에 가서 광업일을 하다가 총기 났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행위자를 물었잖아요. 작년에 시험에. 시가조정국에서 6명에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서. 1번. 예, 농업이모 업용시설. 자, 예, 공주가 농가에서 농업이모 업용시설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개발행위가 금지인데 농업이모 업용시설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 근데 허가받아라도 규모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원래 안 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축사라든지 창고시설이라든지 재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원래는 금지야. 그러면 허가를 해주더라도 작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용 건축물에 이 관리용 건축물 이거 할 수 있어요. 자, 농림업용 건축물이니까. 그런데 제외하고 33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그러면 시가조정구는 제가 허가만 있고 신고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허가받고 그럼 33제곱미터 이하는 그냥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시가조정은 원래 개발의 금지인데 법정된 행위를 허가를 해주는데 이런 거 허가할 수 있는데 이하로 허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초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가 큰 것을 허가할 때 큰 것을 허가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작은 것은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질문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관리용 건축물을 제외하고 아니라 관리용 건축물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의 건축행위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농림업용 건축물입니다. 농림업용 건축물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초과가 틀렸고 포함안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가조정국에서는 제가 이거 강조 많이 했죠. 시가조정국에서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축 안 됐죠? 그런데 기존 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증축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 기존 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증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가조정국에서는 공주가 공짜 들어가는 시설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다 공동시설, 공동시설, 공동시설이네. 이 뒤에 가지고 고민할 이유는 절대 없어요. 공짜 들어간 시설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다. 그래서 답은 답이 그 해당하지 않는 거 답은 1번. 1번이 답이다. 답 1번이죠? 왜 체크한 요 1번 요것이 이리 가야 돼요. 요리 가야 돼. 요것이 좀 이리 가야 돼요. 이리. 자, 답은 1번이 답이에요. 답이 잘못 체크됐어요? 잘못 체크됐어? 응.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가셔서 복습 관련 파트. 자, 그다음에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이건 뭐 시험에 최근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죠.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럼 내년에 나올까 안 나오? 아니 올해 당연히 나와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10회라고 했잖아요. 지금 10회 기출을 하고 보이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꾸준히 나왔는데 요즘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문제를 푸실 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는 설명인지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는 설명인지 꼭 부분에서 잘 푸셔야 돼.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 구역인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지는 문제 잘 보고. 자, 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에서 강화해서 적용한다. 맞나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 용적률 강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 50% 이하에서 강화한다. 1번이 맞죠? 자, 1번이 틀린 것 물어본 거죠? 1번은 맞습니다.
답을 얼쭉 보여줘 버렸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 4개 기억하셔야 돼. 여기는 어디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법무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돼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리고 개발행위 건수, 인구 증가율 나오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예, 기반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예, 인구 증가율이 20% 늘어났다거나 개발행 건수가 20%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를 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한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문제 푸셔야 돼요. 예, 바꿔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2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 이 개발의 건수, 인구 증가율 나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리고 요 지문은 10회 출제하면서 뭐 너무너무 잘 나왔어. 요 부분. 여기는 출제하면서 막 계속 출제가 됐던 지문이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우리 법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 수립해서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 지문 너무너무. 그러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 설치 계획 수립해서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러면 방금 전에 구역이 지정되면 설치계획 수립해서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구역이 지정되면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구역이 지정됐으면 몇 년 이내에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1년 이내에 설치계획 수립해야 된다. 만약에 1년 이내에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경과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다. 그래서 시험에 여기를 작년에는 3년, 그리고 그전에는 1년으로 물어보고 그전에는 2년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길 그랬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작되면 1년 이내에 설치계획 수립해라. 그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다. 길. 그래서 여기는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돼서 설치비용을 부가징수했어요. 그러면 설치비용은 어떻게 운용하라고 했어요? 운영은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해라.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운영합니다. 구역별로 운영한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0번 나왔으니까 꼭 나온다.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이거는 최근 2번 출제됐죠. 어려운 문제죠. 원래 기반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은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 기반 설치할 때는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해야 되죠. 그런데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하면 시간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군 지역에서는 시정운수는 입안만 하고 도의사의 결정이 있어야 설치해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기반시설이지만 이러이러한 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자, 이럴 때는 또 문제가 우리 법에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하는 시설이 겁나 많이 열거돼 있어요. 열거돼 있는데 이럴 때는 좀 특징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 시장이, 청산이, 사회복지시설, 폐차장, 주차장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학교 그러면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죠? 근데 유치원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학교 중에 특수학교 대안학교라든지 방송대학이라든지 통신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나올 때 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쭉 나올 때를 잘 보시면 돼. 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그러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중에서 무엇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은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숫자 나오는 거. 도축장도 기반시설이잖아요. 대지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이것도 관리계획 결정 없이 숫자 나오는 등 이런 특징이 있는 것들을 보시면 돼. 그리고 광장도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 공급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또 제외 나오니까 제외를 보시면 돼.
그러면 제외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리계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발전시설, 변전시설은 관리계 결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특징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광장은 관리계 결정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관리계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데 광장 중 무엇은 관리계 결정 없이 가능해요? 건축물 부설 광장은 관리계 결정 없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건축물 부설 광장은 제한다가 아니라 광장은 관리계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물 부설 광장이 관리계 결정 없이 가능해. 그러니까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장난친 거죠?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이 관리계 결정 없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건축물 부설 광장을 제한 나머지 광장은 관리계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틀렸죠. 자, 숫자 나왔네. 대지 면적 얼마예요?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관리계 결정 없이 가능하죠? 숫자 나오는 것들 특징. 자, 그리고 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중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료, 재활용 시설료. 재활용 시설. 그죠? 그리고 또 학교인데 일반 학교 말고 유치원, 방송대학, 통신대학 이런 것들은 관리계 결정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답은 4번인가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나올 때 한 번씩 보세요.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면 좀 어려운데 그래도 2번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 정리를 딱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0번. 이건 이제 타인 토지 출입이야. 여기 이제 어디로 갈까요? 타인 토지 출입. 자, 우리 법의 타인 토지 출입. 타인 토지 출입하는 목적은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를 위해서. 우리 광역도시계, 기본계획, 관리계획 할 때 계획 수립하죠? 기초 조사한다. 또 아까 우리 개발 및 또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기초 조사합니다. 이런 기초 조사를 위해서. 또 지가 동향 조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 절차로서 사전적 준비 절차로서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조사, 지가동향조사, 그리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 시 필요하면. 근데 이 타인 토지 출입은 이런 유형은 처음으로 나왔어. 타인 토지 출입은. 자, 그러나 여기는 잘 나올 수 있는, 작년에도 나왔으면 올해도 이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파트가 있고, 예, 작년에 나왔는데 연달아서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있거든. 근데 여기는 연달아서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그리고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쉬웠던 부분이고, 이제 타인 토지 출입 관련 규정 부분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해 주셔야 돼. 여기는 스킵이 아니고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1회 출제가 됐어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법지문을 이렇게 냈어요. 냈는데 딱 우리 포인트는 기반시설 설치계획 나왔죠? 기반시설 설치계획 나오면 뭐가 앞에 나와야 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 또 짝꿍이 뭐예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런 개발 밀도 여기 있는데 이리 갔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이 설치 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의 목적은 기초조사, 지가동향조사, 시설사업 시행 필요시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출입 목적으로 기억해 놓으셔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왜 여기에 포인트 잡으셔야지. 기반 설치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이런 기반 설치 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자, 기초조사. 그러니까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5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은 얼른 문제를, 이것도 생소한 유형이었거든요.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 수없이 시험에 매출제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생소한 문제가 나왔거든. 근데 이걸 문제를 물어본 것은요, 절차를 물어본 것과 똑같아요. 자,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했어요? 기공지수 했잖아요. 기공지수 해서. 그죠? 그 중에서 시장 군수는 수립은 6명이 수립하잖아요.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가. 그죠? 근데 그 수립안 중에 시장 군수만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기본계획은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는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어. 수립할 때. 그럼 수립을 했으면 도지사한테 승인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지사는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하겠죠. 그죠? 기공지수 협심승 시정군수니까. 근데 우리 인천시장은 기공지수 협심 확하고 그래서 확정하고 승인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기공지수에서 승인 시정을 도지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첨부될 서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뭐 첨부해야겠어요? 자기가 수립할 때 했던 결과지 첨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첨부할 때 뭐 해야 돼? 자, 뭐 했어요? 우리 인천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또 여기 있는 일반 시장이 수립할 때 뭐 해요? 기초조사 하잖아요. 기초조사. 그리고 또 뭐 해요? 공청회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에게 청취하죠. 그 다음 또 뭐 해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잖아요. 이게 수립할 때 절차잖아요. 수립해서 승인 시정할 때는 요거 기초조사 결과, 주민의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결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첨부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절차 물어본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승인 받으려면 안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다음 서류 제출해라. 자, 뭐예요? 다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지 제출해라. 이게 수립할 때 거치는 절차니까. 그죠? 그리고 협의심의는 누가 하는 것이고 협의심의는 도지사가 승인할 때 협의심의 하는 것이니까 협의심의 결과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결국 이 협의심의는 누가 하는 거니까? 도지사가 하는 것이니까. 도지사는 협의심의에서 승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초조사 공청회 해당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지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답이죠. 그런데 여기는 청문회 뭐 했어요? 공청회 결과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청문 조서가 왜 나옵니까? 기초조사 공청회하고 지방의회 청취해서 수립하잖아요. 기공지수. 그죠? 자, 그다음에 또 해당 시군 시도의회 시군 시군이 나오고 도는 나올 필요 없고 여기는 심의 의결이 아니라 의견 청취 결과. 의견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의견 청취 결과. 그죠?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는 승인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승인. 결과는 기초조사 수립권자가 수립한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협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하죠. 필요한 서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는 뭐가 나와요? 도지사가 누구하고 승인할 때 누구하고 협의해요? 관계 행정기관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협의 심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중앙이라는 단어가 나올 이유면 틀렸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견 청취할 때 첨부될 서류 기공지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첨부해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답은 몇 번요?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다양한 게 약간 유형을 바꿔서 물어보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이럴 때 이제 절차를 딱 생각하고 있었으면 바로 이렇게 문제는 오히려 쉽게 맞출 수 있었어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나왔어요. 용적률 나왔는데 틀렸다. 큰일 납니다. 용적률. 다 외우셨죠? 오해면 그냥 매년 출제됐다고 해도 항상 다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용적률 물어볼 때 제일 잘 물어보는 게 경험상 요 세 개. 준주거적, 준공업적, 계획관리적. 요 최대치. 특히 준주거적하고 준공업적 공부 안 한 사람은 뭐가 크냐 그러면 준공업적이 크다라고 답하거든요. 그래서 잘 물어봐요. 왜 공업적이 굉장히 클 것 같잖아요. 준주거적은 범상 최대치가 500이죠. 준주 500. 준공업적, 공업적의 최대치가 400이잖아요. 준공업상. 그리고 비도시적의 용적률은 80인데 계획관리적만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으니까 세 개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자, 용적률 다 외우셨어요? 안 외우셨어요? 외웠을 거라 보고. 자, 주거적은 최대치가 얼마예요? 준주거적 연결시키면 되죠. 준이 항상 범상 최대치 일치하니까 500. 계획관리적은 비도시적은 용적률 80인데 계획관리적만 100. 농림적은 비도시적 있잖아요. 얼마? 80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인가요? 3번. 네,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 정리하셨죠? 자, 국토계획법 다 끝냈고요. 자, 이제 도시개발법 좀 쉬었다 하죠.